신나는 미술교실. 이 시간에는 표현하는 아름다움, 자유로운 추상 미술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1. 추상 미술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2. 다양한 대상의 특징과 느낌을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몬드리안은 기하학적 추상을 대표하는 작가로 선, 점, 선, 면 등 조형 요소들을 결합하여 다양한 풍경을 연상하게 한다. 함께 제시한 그림 중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를 보고 연상되는 것을 찾아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봄으로써 대상을 추상화시키는 다양한 관찰 표현법을 알게 한다. 안녕 여러분. 내 이름은 피에트 몬드리안이란다. 네덜란드 암스푸드라는 곳에서 태어났지. 나의 직업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란다. 그럼 내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보겠니? 어때?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란다. 보기에 별것 없다고? 그건 아니란 말씀. 나는 검정색 선과 직사각형의 면, 그리고 빨강, 파랑, 노랑의 색깔을 써서 세상의 조화로움을 표현하려고 했단다. 어때? 그림에서 편안함이 느껴지니? 자, 이제 그림이 완성됐으니 이름을 정해야겠지? 좋아. 난 이 그림을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이라고 정했어. 자, 이제 여러분이 내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나에게 들려주겠니? 피카소의 추상화 과정은 피카소는 황소의 형상을 시작으로 형태를 단순화한 단계, 형태를 완전히 평면화한 단계, 형태를 배제하고 선으로만 표현한 단계, 선을 단순화한 단계를 거쳐 황소를 추상화하였다. 추상화 과정은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로스코는 미국적 숭고함을 가장 잘 표현한 색면 추상화가로 단순하고 명상적인 화면 구성을 탐구하였으며 색채, 형태, 균형, 크기, 구도 등의 형식적 요인에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결부시켜 비극, 숭고, 환희 등을 구현하였다. 칸딘스키의 구성 작품은 두껍게 바른 물감과 옅은 물감을 번갈아 사용하고 대조적인 색채와 모양, 절단선 등을 중심부에서부터 소용돌이치는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칸딘스키는 뜨거운 추상, 몬드리안은 차가운 추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유로운 선과 강렬한 색채를 주로 그렸던 칸딘스키의 작품은 마치 음악이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칸딘스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 모스크바 태생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름을 남긴 많은 화가들이 지독하게 가난하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젊은 시절을 보낸 것에 비하면 칸딘스키는 금수저 화가라고 할 수 있죠.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명문인 모스크바 대학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고 좀 더 유망한 법학자의 길을 걸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895년 어느 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인상주의 화가들의 전시에서 클로드 모네의 건초덤이라는 작품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러시아의 전통 문양이나 공예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취미삼아 식기류의 문양을 그려넣기도 하고 작은 습작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네의 작품에서 구체적인 형태가 거의 사라진 화면을 보며 생각했죠. 점으로 이루어진 화면에서 건초덤이라는 대상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사라진 그림 자체가 엄청난 인상을 남겼다는 것에서 그는 추상미술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한 것이죠. 칸딘스키는 모네의 그림을 본 후로 법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화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독일 루이즈의 아카데미에서 수학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다른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작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네의 건초더미에서 받았던 추상화의 실마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작업실에 들어서다 문득 기이한 그림 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몇 년째 고민하던 형태로부터의 해방을 드디어 발견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그림이 자신의 작업실 바닥에 놓여 있었는데 이내 그 그림은 본인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흩뿌려져 있는 물감의 형태와 조화, 색채의 아름다움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이 돋보인다. 폴록의 작품은 우연히 페인트를 묻고 붓을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작업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 그의 작품은 격동적인 제작 행위를 직접 캔버스에 기록하는 것으로 액션 페인팅이라 불린다. 폴록은 작품에 더 몰입하기 위해 시골 마을인 롱아일랜드의 스프링스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로지 작품에만 몰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폴록은 마침내 그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게 할 특별한 작품 방식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공업용 페인트를 캔버스에 뿌리는 것이었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뿌린다는 것, 그는 대단히 만족합니다. 그 라이프지는 잭슨 폴록 특집 기사를 실으며 그를 칭송했고 하퍼스 바자의 기자 한스 나무스는 그의 사진과 영화를 찍게 되고 그는 한순간에 미국 최고의 작가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가 44살이 되던 1956년 8월 11일 그는 음주운전 사고로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쩌면 잭슨 폴록다운 죽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추상 표현주의 대표 작가로 액션 페인팅의 작가로 그의 그림과 함께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작가는 잠자고 있는 두상을 주제로 수십 년 동안 추상화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잠자는 뮤즈를 구상하고 작업할 때 형태를 단순화하였으며 세부적인 묘사는 하지 않았다. 당시 보편화된 기존의 작품들과 다르게 구체적인 작업 세계에서 벗어나 추상화된 조각 작품을 주로 제작하였다. 프랑스 작가 비비페 작품 제목은 축적된 땅 에폭시 섬유 유리 97.2 곱하기 220 곱하기 105.1cm 1968년 작으로 추상화된 형태의 표면에 검정 테두리와 파랑, 빨강 등의 색을 채워 넣어 자유로운 상상력을 표현한 대형 조각 작품이다. 콜라주란 종이, 인쇄물, 사진, 천, 털실 등을 오려붙여 표현하는 기법이다. 포토몽타주란 사진의 조각들을 종이에 오려붙여 만드는 기법이다. 핑거 페인팅란 불에 물감을 섞어서 손가락으로 문질러 그리는 그림이다. 마블링란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하여 우연의 효과를 살려 작품을 제작하는 기법이다. 스크래치란 크레파스나 유체 물감 따위로 색칠한 위에 다른 색을 덧칠한 다음 송곳, 칼 따위로 긁어서 바탕색이 나타나게 하는 기법이다. 배틱이란 촉, 크레용 등의 재료로 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물감을 칠하여 그리는 기법이다.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이란 세균리의 기하학적이거나 장식적인 형태에 따라 자른 후 납으로 용접, 중세 성당의 유리창, 현대의 실내 장식 등으로 사용된다. 모자이크 기법이란 종이, 돌, 유리, 타일 조각들을 접착해 문이나 그림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생활 속의 추상, 유머와 감성을 미니멀하게 디자인하는 이탈리아 작가 소트사스의 추상주의 가구 및 소품 디자인을 감상해보자.
여기서 퀴즈. 다음의 작품은 누구의 그림일까요? 대상과 둘러싼 배경을 동일 공간으로 인식하고 근간에서 비례의 원리를 파악하여 이를 수직, 수평, 적, 황, 흑, 백 등으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정답은 몬드리안입니다.